네, 세상을 바꾸는 여신협이라는 주제로 약간 그러니까 세대별로 한 분씩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각자 말씀을 끝내시고 나면은 질문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럴 테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뭔가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코멘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유춘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최초로 뵌 여신협 사무총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여신협에서 가서 최초로 뵌 분이 바로 유춘자 선생님이십니다. 네. 제가 발제를 10분 안에 어떻게 8년 한 걸 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한테 이걸 요청한 것은 우리 실버님들은 다 우리 동지들이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새로운 여신협 청년 회원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신협 발제는 제가 여성신학을 어떻게 만나고 그걸로 해서 제가 어떻게까지 성장했는가 저를 초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번 나와 여신협의 만남. 내가 여성신학과 조하게 된 산실은 여성신학회의 소모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임은 정숙자의 집에서 여성신학 자료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번역서로 막 출판된 피오렌자의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신학적 재건을 접하면서 나는 깜짝 놀랐죠. 마치 솜이 물을 흡수하는 것 같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스스로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주 긴 소파에 누워서 그 모임을 자면서도 소화해야만 했는데 너무 저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박순경 교수님의 한민족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를 읽고 발제를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처음으로 남북 분단에 관한 세계사적인 냉전 체제의 역사 인식을 깨닫게 되었고 서양 기독교 신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신학적 관점과 제3세계 신학적 관점으로 신학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으로부터 나는 여성신학과 역사신학의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당시 여신협은 안상림 총무의 후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정숙자 목사는 저를 이제 4대 총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랜 동안 사서 15년직으로 얻은 전문성으로 말하자면 이제 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는 편이죠. 그런데 여신협에서 한국 여성신학이란 격올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신학사라는 출판사 등록을 하면서 많은 한국 여성신학 자료들을 출판하였습니다. 나는 한국 여성신학지를 처음 발간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신협이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고 출간 준비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단 우리의 목소리와 해석을 발표해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도전적인 자세로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총무로 활동하던 시기는 국내적으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여신협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변혁의 물결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 기독교 단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물결을 함께 호흡하게 된 나는 이 충격적인 변화에 1년 동안은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던
신학 도서관은 너무나 조용한 아카데믹 상아탑이었고 여기는 너무 역동적인 그 물결에 제가 빠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 열정을 8년간 후회 없이 여신협과 여성신학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모두가 함께 역사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여성신학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씨름을 해왔다는 것이 가장 큰 여신협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교회 여성 경험이 없었어요. 교회 여성 운동 경험이 없고 사회 운동 경험도 없는 제게 총무 2년째 되는 해에 열린 총회에서 권위적이고 전통적 위원회 방식에서 탈피해서 신학과 작업반 체제로 가자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저는 이 결정을 따라야 했죠. 그래서 11개의 신학과 작업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한두 개의 신학과 작업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거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풀타임 총무와 파타임 간사였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동안은 5사람의 간사까지 둘 정도로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것을 책으로 발간해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머리만큼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했으나 정말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신비를 경험한 순간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일단 일을 벌려놓고 많은 분들의 협조를 얻어 결국 큰 교실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그만하고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신학. 제가 총무가 되던 해 88년이죠. 그때 이제 NCC에서 신현통일과 한반도의 통일 이런 그 역사적인 굉장한 고백을 해냈죠. 여신협을 에워싸고 있던 이 시대적 정신, 에토스라고도 할 수 있는 여신협이 이 시대적 그 에토스에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88년 4월에 2월에 총회에서 총무로 결정됐는데요. 4월에 WCC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세미나를 한국에서 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NCC의 신년통일 그 선언서에 대해서 한국 여신학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는 2월에 된 사람이 4월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 멤버 중에 여기 오신 김윤옥, 김혜영, 이현숙, 이미숙 이분들이 그 작업을 했고 저는 이제 총무로서 같이 해서 국영문으로 그 선언서를 그 회의에 내놨습니다. 그때 그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신년통일 선언서 NCC 것만 해도 충격인데 여신학자들이 여성신학적으로 또 내놨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던 UMW 아시아 총무가 저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You did good job. 그렇게 아주 감격스럽게 저를 아주 칭찬해줘서 제가 그때 내가 할 일을 했구나 했습니다. 그때 여기 두 분 여기 와 계시는데 그때 애쓰셨어요. 김윤옥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다 그때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신현협의 1995년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선포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자들은 점점 보니까 하는 일 없이 95년을 그냥 맞더라고요. 근데 교회 여성들은 신현협의회, 교회성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뭐를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여신학자 선언의 요구 사항이 여성 안수를 허락하라는 거였습니다. 감리교는 허락했죠. 근데 예장 큰 교단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 사항을 했는데, 남자들은 김이 빠져서 95년이 돼도 아무 기미가 통일 기념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깜짝 놀란 선물을 받았죠. 예장 총회에서 여성 안수가 통과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컬 데케이드와 JPRC 운동입니다. 제가 아직 총무로서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이런 그 에큐메니컬 기독교 여성 10년 운동과 JPRC의 여러 주제들이 많이 논의되었어요. 그래서 여신협에서도 열심히 쫓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역동적인 큰 광목에 제가 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도 못한 저로서는 아주 놀랍고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는 북경세계 여성 NGO 대회와 정대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만난 아주 충격적인 그 경험입니다. 그때 1995년 베이징 그 유엔에서 여성의 해라고 했을 때 저희 단체가 여성 단체 연합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여연이 조직을 각 분과별로 했는데, 저는 종교 분과를 여신협에서 맡아서 연결해서 해보라 그래서 그때 이제 불교 여성도 왔고 원불교 여성,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해서 북경 NGO에 대해서 NGO에 가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대협이 90년도에 발족했을 때 여신협도 자연히 여연에 소속 단체였기 때문에 같이 했죠. 그때 여기서 저는 김학순 할머니를 뵙고 놀랐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성서 연구를 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든 게 입다의 딸의 희생을 석 달간 애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들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제가 정대협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2000년 도쿄 국제법정입니다. 이미 저는 총무직이 끝났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논문을 다 끝난 후기 때문에 2000년도 제가 갈 자격은 없지만 나는 그곳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정위원장 김혜원 권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재정위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세계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폭로하고 분노하며 울부짖으며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 여성 모두가 같은 피해자라는 그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전쟁과 성폭력에 대한 경험, 희생을 그 감정을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난 여신협 때문에 만난 것이 제3세계 신학자협의회 회원활동입니다. 박승경 교수님께서 여신협 총미면은 제3세계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러고 저를 회원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그 타종교 간의 대화를 얘기하는 신학자들과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총회에서 몇 번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생전에 처음 아프리카를 어떻게 갔겠습니까? 우리 여기 정영경 교수님도 오셨는데 그때 같이 한국 위원 멤버로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통일신학, 박순경 교수님의 통일신학을 제3세계 신학의 한 주제로 넣자 하고 아시아 신학자 대회 때 주장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제가 현장 신학의 활동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건 이제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 발제를 준비했을 때 갑자기 할머니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내 할머니 어머니가 120년 전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갔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가부장적인 유교 가족 내에만 있던 부인들이 교회에 가서 남자들하고 같이 예배 보고, 이것은 아마 내가 그 해방의 감격이 내가 여신협 총무로서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의 문제들과 씨름을 같이 했을 때 얻었던 놀라운 감격,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신협 8년이 끝나고 그 전에 시작했던 레티 러셀의 에이시안 페미니스트 콜로지움이라는 그룹에 레티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저도 끼어 들어가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하고, 근데 마지막 논문을 써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뭐 영어도 프루리하게 할 수도 없는데 외국 여성 신학자들하고 할 수도 없어서 학교에다 요청했어요. 한국 여성 신학은 한국의 유명한 박순경 교수가 여성 신학자다. 그랬더니 은퇴했어도 풀타임 교수면 허락한다. 그래서 박순경 교수님 댁에 가서 열심히 제가 1년간 준비한 논문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된 거를 전부 고쳐가면서 다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제목이 Feminist Liberation Spirituality of Communal Transformation Through Caut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여신협에서 경험했던 것은 해방의 그 경험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회원들끼리. 그리고 조하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도 동일방지 여공들이 의식의 변화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대학생 운동권들이 그 노동 현장에 왔다가 모두 놀랐다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의식이 깨지니까 모든 것이 보였다. 그럼 저도 여신협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현장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새로워졌다는 그런 그 감격을 가지고, 왜냐하면 첫 번째 여신협 프로그램이 월요 강좌에 들어가니까 모두 김혜원 권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모두가 똑같이 성차별 당했다는 그 감정을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이거 어디 가서도 이런 걸 못 봤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공유의 감정, 공감, 그래서 커뮤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만이 그 해방의 여성 영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쭉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박순경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박순경 교수님은 나의 신학, 이게 통일 신학에서 예수님의 대속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큰 대자를 쓰지만 민족의 열사 의사들은 소문자로 그거를 쓰면 된다. 그런 하여튼 그런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하여튼 결국은 제가 여신협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딱 막힌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여신협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서는 방학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신협을 찾아가서 그때 자료를 많이 얻었는데, 그때 자료를 공급해 주셨던 선생님이 바로 유춘자 선생님이셔서 제가 여신협과의 첫 번째 콘택트는 바로 그 유춘자 선생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춘자 선생님은 여신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 발표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짧게 10분을 넘기지 말아 주시기. 5분씩? 5분씩은 계약 위반인데, 왜냐하면 부탁드릴 때 10분씩 아무튼 가능한 한 좀 시간을 좀 단축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수경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저는 쭉 넘어가서 여신협과의 만남, 그리고 여신협에서 제가 4년 반 동안 일하면서 너무 좋았던 큰언니들과의 경험, 이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과제가 미래에 대한 재현이었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의 재현으로 가서요. 여신협의 40년 동안을 이제 저는 짧게 4년 반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저도 87년에 유춘자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 여성신학적인 공부와 삶이 시작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신협은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모색을 해왔었어요. 여성신학지를 통해서, 또 여성신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장신학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연합평등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 그다음에 창조보존을 지향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40년 전과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2000년대와 지금 많이 달라졌나요? 네, 아니죠. 아까 이은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신협의 존재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졌으면 여신협도 문 닫아야죠. 그죠? 근데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신협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성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의 느끼는 희열, 기쁨,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여성신학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현장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민중, 여성의 삶을 저는 살아가려고 굉장히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신협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대안을 찾으려면 첫 번째로는 여신협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이 누구인가를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여교육자에 그러면 여교육자들만 모이는데 여기는 여신학자 협의회이기 때문에 신학생, 목회자, 전도사, 교수, NGO 활동가, 기관 목회자, 연구원, 강사, 전업주부, 일반 평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회원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물론 여신협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들이 오신 이유는 어쨌든 여성으로서 여성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말 예민하게, 기민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여신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그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늘 많아서 참 감격스럽네요. 젊은 분들이 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여신협의 미래를
그 전망하라고 했을 때 제가 여신협을 실무자로서 떠난 지는 16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여성 신학에 대한 애정을 가진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후원 회원, 뭐 회원으로만 살았었는데 그 여신협의 미래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려고 하니 그 앞으로 여신협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과제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신협을 분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많이 하는 환경 분석, 스워트 분석 많이 해보셨죠? 그 분석을 제가 했어요. 혼자 해보다 보니까 떠나왔던 세월이 너무 길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신 분 2분, 그리고 저랑 같이 그때 2000년대 초에 정말 온 삶을 바쳐서 여신협 활동을 했던 분 2분, 그리고 또 젊은 활동가 2분, 이렇게 6분의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톡으로도 받았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어쨌든 미래 비전과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해서는 그 약점을 드러내는 아픔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16년 동안 안 하다가 와서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조금 송구하기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40년 동안 너무 잘했어. 그렇게 격려와 지지만 해야 되는데 약점을 말하는 역할을 맡아서 조금, 물론 제가 자처한 거지만 이 분석을 안 했으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점은 살려내면 되는 거고 그 약점은 보완해야만 그 조직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약점과 강점, 약점 그냥 넘어갈까요? 일단 보시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신협에는 굉장히 많은 강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40년 오면서 가지고 있는 계속 그 강점이 있고요. 이 강점을 여신협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약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의외로 그 여신협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약점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모두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강점이 뭐야 하면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점들은 많잖아요. 그만큼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열망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잘 보완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여신협은 앞으로 40년도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기회와 이협입니다. 현재 여신협이 놓인 기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외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교회 개혁의 욕구가 강합니다. 교회는 특히나 요즘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신협의 역할이 더 앞으로 해야만 하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왜 여성신학은 너네들만의 잔치야, 왜 학자들만의 잔치야, 교회 여성들과 좀 나눠줘 라는 욕구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회고요. 여신협이 가진 앞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한 기회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나죠. 뭐 기후 위기, 성차별의 문제, 또 낙태죄, 차별금지법, 기후, 성소수자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크리스찬 여성들은 여신협이 좀 뭔가를 말해줘.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요구가 계속 있다는 거. 이 또한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협은 5분이 지났네요. 이협은 코로나입니다. 우리 더 많은 회원들이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는 코로나가 위협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 타락과 공신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여신협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젊은 기독 여성 단체들의 활약이에요. 제가 예를 들게요. 기독여민회라는 단체가 제가 8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긴 젊은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연구도 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신학화는 못하지만 계속 행동으로 실천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함께 연대하면 기회지만 그냥 따로 하면은 이건 굉장히 저는 이협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학한 분들이 그 단체로 다 갈 거기 때문에 이협입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여전히 그 여성신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여성신학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다 봤을 때 여신협은 뭘 해야 할까? 40년 동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성과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저도 이번에 글을 보면서 어떤 여성신학지를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여성신학화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그런 연구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40년, 아니 10년, 20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교회 여성들을 동력화하는데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된다고, 만남의 지점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신협 활동을 하면서 여성 시편 새하늘 새 땅을 여는 예배 직접 기획하고 만들었던 실무자였는데요. 그 이후 지금도 새하늘 새 땅을 여는 예배나 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나는 여성 시편은 계속 예배에서 활용되고, 교회 여성들은 아니겠지만,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활용했을 건데, 어쨌든 새하늘 새 땅을 여는 예배문처럼 그런 교회 현장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여신협의 앞으로의 과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개혁을 위한 다양한 단체들이, 여신학협은 여전히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 교회 개혁의 주체적인 역할을 저는 해야만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별 연대도 좋고, 어쨌든 연대를 통해서 여성신학의 내연 외연을 확대해 감으로써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신협의 40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여성신학이 실천신학 그리고 행동하는 현장신학으로 성장해 갈 때 여신협도 함께 성장해 갈 거라고 믿고요. 체게바라가 말했던 마지막 말로 제 발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우리 가슴속에 다 담고 앞으로의 4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10분을 채우셨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은 이혜영 선생님이고, 여신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순서지 보고요.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되게 불안했습니다. 아마 짧게 하라는 그런 프레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제가 쓴 원고보다 훨씬 짧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한 10분 정도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79년 9월생입니다. 올해 여신협이 40주년을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얼추 저의 생애와 비슷한 그러한 연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드는 저 자신, 여성으로서의 저 자신의 삶과 여신협의 역사를 함께 반추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여신협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여신협을 접하게 된 것은 2003년 미국 유학 당시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페미니스트 신학과 그 우메니스트 신학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국의 여신학자들은 어떤 여신학자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분들의 쓰신 글들과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신협이라는 그 기관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는데,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시카고에 있는 맥코밀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공동체의 영성, 사회 정의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단지 개인의 영성의 성장, 그리고 교회 내의 숫자 늘리기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배출해내는 사회적 부조리,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사회복지학과 과정을 밟으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와의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제가 한국을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저는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하고 함께 일하는 이민기관에서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많은 피해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겪었던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간혹 들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저한테는 아주 큰 기회였고,
참 많은 배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목회자 모임, 미국 장로교 안에 있는 그 모임에 속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원 중에 몇몇과 함께 가정 폭력을 주제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기존 신학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으로 성서 해석을 해내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작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미국 장로교를 통해서 선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로 제가 2013년에 대전에 왔다가 저희가 서울로 이제 18년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가장 먼저 올라오면서 여신협 사무실을 찾게 되었어요. 그 당시 지금 앉아 계신 이윤주 사무총장님 저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같이 나왔다는 이유로, 또 그리고 관심이 있었다는 그 여신학자 협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처음에 여신학자 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진짜 그 책장에 보면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영감받았던 많은 분들이 이곳을 거쳐갔다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저는 되게 벅찼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신학자, 아까 그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여신학자인가? 제가 스스로? 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때 내가 여기 회원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은주 목사님하고 그때 길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쌀국수도 먹고 한 3-4시간을 함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단지 어떤 여성 신학적인 업적을 가진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배우고 또 같이 만들어가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회원 등록을 하게 됐어요. 하라 그러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2년이 한 2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지금 실행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떨결에 지금 서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제가 여신협과 함께 일을 하게 될지 저 자신도 기대가 되고, 함께 이 일을 하게 될 생각을 하니까 좀 벅찬 마음이 또 드네요. 그래서 제가 2-3년간 여신협의 회원으로서 여러 행사들 참여를 했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과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까 젊은 여성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셨긴 하셨는데, 실제로 사실 여신협의 행사를 가면은 젊은 여성들이 없어요. 제가 가장 막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가면은 저 위에 분들도 없으셔가지고 이게 40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위계를 탈피하고 평등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것이 여성 신학의 기본 정신일 수는 있으나 왜 젊은이들이 여기 여신협에 오지를 않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제 발로 그들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나가고 다가서는 그러한 적극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저처럼 신학교 때 이런 책 뒤져보면서 이런 분들은 누구실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왔을 때 신학적 연구와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신협 안에서 마련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조금 언급됐던 부분인데, 여신협의 회원 자격이 지금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여성 신학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기독 여성들로 확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회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기독 여성들이 여신협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절대로 일상과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신학을 하고 또 행동에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여성들에게 신학이라는 문턱이 어떻게 보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학하면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는데, 하지만 신학은 학위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의 학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원 자격의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그에 적합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여성 신학적 활동 및 연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신협 안에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세계 연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한 제약들이 많이 있어 왔고 그러면서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화상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그런 모임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임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죠. 서로 만나고 또 이런 부딪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 중심에서 이런 모였던 모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영상의 그런 매체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 여러 가지 여성 신학자들과 함께 조금 더 자주 바로는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서울 중심의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방법의 도입,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과의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상상력을 좀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3년밖에 안 되는 새내기 회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신협의 회원이라는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이 조금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함께 변화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행동하고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의 힘과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그리고 40년이라는 깊은 역사 속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행동해오신 선배님들의 용기와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뿌리 깊은 전통을 발판 삼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젊은 기독 여성들이 여신협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연구와 행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지금 40이 넘었어요. 그래서 40이 돼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나이거든요. 엄청 젊지 않아요. 저 나이 지금 중년이에요. 그리고 또 엄청 나이가 많은 아주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낀 세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중년의 시기를 접어드는 40년을 맞이한 여신협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신협이 낀 세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장의 역할을, 그리고 선배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한 배를 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신협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유춘자 선생님, 안수경 선생님, 그리고 이혜영 선생님 모두들 우리 여신협을 인파워링하는 그런 멋진 말씀들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 상으로는 지금 질문 및 추가적 코멘트를 받는 시간인데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분만 여기서 정말 여신협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들으면서 질문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나도 이런 얘기를 좀 정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숙자 선생님. 제가 다 듣고 안수경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올라가세요. 안수경 선생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무자 때 저는 마치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여신협에다가 숙제로 준 것이 있었어요. 기억하죠? 뭐 했는지 내가. 네?
이 일본에서 초청년계 가족들을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은 생긴다. 이것이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가 있으면은 다 만나야 한다. 그래서 그 초청년계 분들을 만났어요. 일본에서. 그분들이 소망이 자기들은 법적으로는 지금 북조선에 속해 있지만은 자기들 고향은 전부 남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일본에서 북쪽으로 사람들을 보낸 소위 일본에 사는 한국 조선계 사람들을 북송선이라는 것을 있어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시는 분들의 주민등록 아니 외국인 등록증이 비어 있었어요. 그것을 돈으로 사서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그런 고향은 남쪽인데 북쪽에 법적으로는 북쪽에서 소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가슴이 아파서 그분들을 촉조하겠다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모임에 온다면은 무조건 부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여신협에다가 한국인 목사 여기 없지만 한국인 목사를 붙들고 이 사람들 불러야 한다. 이 사람들 불러서 한번 우리가 기독교 모임자도 괜찮으니까 오고 싶다. 그 대신 반드시 자기들이 고향에 한번 가는 것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조건부로 해서 자기들도 약속을 지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것 후에 아무도 초청형제 사람들은 초청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쪽에서 안 갔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답례로 할 수 없이 제 딸을 보냈어요. 혼자. 딸님과 혼자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는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만약 계속되었다면 한 5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되었다면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 제가 제 자랑하겠습니다만은 후람 한국 제1 일본 여성신학 포럼이라는 것이 지금 지난번에 거기 나왔던 거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메디라셀이 한국으로 학생들 예일대학 학생들 데리고 온다 하길래 그러면은 우리 83년도에는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프로그램 했지만은 이때는 단순히 그냥 자기 일을 오는 건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몇 회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젊은 분들하고의 연결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나는 조금 용감하게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심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두 분 정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영경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저거 쓰시면 되겠네요.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으나. 안 나와요. 네,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는 일단은 이 40년이란 세월이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헤매던 40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40년 동안 꾸준히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모든 회원들 또 그 리더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모두가 한국 그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척박한지 도리어 교회 밖의 여성들은 지금 뭐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가고 또 자기들의 목소리를 훨씬 크게 나타내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가 스테잉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다브나 시바가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음, staying alive 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40년 동안 이렇게 staying alive 하고 살아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후배님들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그 두 젊은 회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 앞으로 리더가 될 이들이 바라는 교회와 여성 그리고 사회는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마음을 두고 마음만 아니라 뭐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이 모든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기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여성신학과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와서 외람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송한데 저는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신 에코페미니스트 철학자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좀 영감을 같이 일으키고 싶은데 그분은 마가렛 휘티어라고 미국의 조아나 메이시라는 에코페미니스트가 계신데 그분의 제자세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에코페미니스트로서 일생을 전 세계 기관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 기관들이 더 민주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세상을 바꾸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이분이 이제 시스템 애널리시스트라서 시스템을 다 이제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런 대안들을 다 주셨대요. 그런데 그분도 거의 40년을 이런 일을 하셨는데 40년 후에 그런 기관들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바뀌지 않는 기관 안에서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분은 그 아일랜드 오브 세니티라는 걸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온전함의 섬.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믿는 그것을 가지고 온전함의 섬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성신학 같이 공부하는 그룹일 수도 있고 여성 신학의 그 생각으로 또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고 민중 이 모든 우리가 그 꿈꿔왔던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온전함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사람들을 모아서 온전함의 섬을 만들고 그 점들을 연결하자. 그게 아마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고 새로운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다가왔고 저는 이 코로나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인류의 멸종이 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애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믿어온 방식에 대해서 애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정말 그 믿는 그 진실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온전함의 섬을 만들어서 그 비전을 이게 바뀌어야만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 비전을 지금 여기서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들어서 작은 온전함의 섬들을 만들고 그 점을 연결하면 그 연결한 점들이 저는 면이 되고 입체가 되고
그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데요. 저는 한국 여성들의 힘을 너무나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여성들, 신앙이 있는 한국 여성들의 힘을 굉장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 그리고 지금도 뿌리고 있는 씨앗들이 꽃을 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우리의 세바이어 시간은 일단락을 짓고요. 다시 한번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동대표님들이랑 사무총장님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여신학자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0년은 참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수치를 당한 지 110주년이 됐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는 70주년. 그 4.19 혁명도 몇십 년입니까? 60주년. 그리고 광주혁명 40년, 여신협 40년. 굉장히 기릴 것이 많은 그런 해였는데 코로나라는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의 만남을 모두 방해하고 각자 따로 혼자씩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영상으로. 그래서 성경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가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여신학자협의회 창립 기념은 늘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을 위해서 1월부터 준비하면서 계속 하느냐 마느냐, 영상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해마다 하지만 올해 40주년은 특별히 우리가 좀 해야 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까지 조직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의 이 준비위원장님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대면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많은 의견이 이런 시국에 이런 형국에 해야 되냐 안 하는 게 더 낫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이런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정말 준비위원장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40년간 아까도 우리가 묵념도 했지만 40년 전에 원초 박순경 교수님이 여성신학자가 당시에는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여성신학자 말고 더 확대하자 이런 제안도 했지만 지금 40~50%가 여성들이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회원도 안 한 사람도 좋고 한 사람도 예전보다는 더 많아질 거고요. 독일의 경우는 여성 목사가 60%를 넘었습니다. 남성보다 더 많아졌고 이 목회야말로 여성에게 너무나 적합한 직업이어서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도 멤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40년 전에 박승현 교수님께서 창립하셨을 때는 그 소수의 여성이지만 소수의 여신학자들이지만 연대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연대에서 교회와 사회를 향해 우리가 뭔가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변혁의 그 제안을 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하시고 40년 동안 정말 교회개혁, 사회개혁을 위해서 문제 제기하고 신학적 성서적으로 많은 성찰하고 많은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듯이 그 몇십 년 전에 나온 문서를 봐도 지금도 유용한 게 굉장히 많고 하나도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죠. 인생도 40년을 살면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이혜영 선교사님 생기셨어요? 네, 제가 읽었던 펄복의 소설 부 가문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20세에 시집와서 40세까지 남편에게 봉사하고 자식을 키우는 여성이 40세 생일이 되자 공표합니다. 나는 예전과 다르게 살겠다. 그러면서 혁명적인 일을 해요. 남편과 다시 뭐 안 하겠으며 뭐 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모든 혼란을 가정의 모든 것 혼란에 빠뜨리고 실패하고 결국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로 남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엔딩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오늘 여신협 40주년을 돌아보면 많은 우리 선배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그 열정을 제가 느껴고 제가 돌아온 건 1996년이었는데 그때 안수경 간사님, 한국연 무슨 총님 뭐 이렇게들 계셨어요. 그리고 편집위원장으로 김영 선생님 계시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열정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특별히 19년, 20년 한국교회를 보면 이 작금의 이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지고 암담한 마음이 듭니다. 신학자로서 나는 뭘 했든가. 우리의 목소리는 현장에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은 느낌을 보면서 제가 아프더라고요. 사랑과 환대와 평등이 기독교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는 그 모습을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니 뭐니 막 이러는 형국에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여성신학자도 봤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너무 여러분들 보니까 반갑고요. 행복하고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상태를 봐서 이런 사태를 보면은 여신협은 지금 40주년이 아니라 60주년, 80주년, 100주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평등을 누리고 행복하고 정말 삶이 기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여신협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지켜봐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꽃 화환을 보내주신 한국 여성신학회 또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 또 2020 한국희망회 또 이정배 선생님 한국신연구소 현장 아카데미 그리고 최은영 사무총장의 가족분들이 화환을 보내주셨고요. 여기 31페이지를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여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기 명단에 없는 분들이 오늘까지도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기관과 연대하고 있고요. 오늘 물론 이제 여기 말씀 전해주신 최만자 선생님, 축사해주신 김명현 선생님, 그다음 NCC 총무인 이홍정 총무 목사님, 그리고 장 선생 오시 못했지만 문서로 주셨고 그리고 세바연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신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유춘자 선생님, 안수경 선생님, 이혜영 선교사님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안 가시고 가셨지만 기여민 총무라든가 기장 여교육자 협의회 총무라든가 또 뭐 세가정 총무라든가 많은 기관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NCC 신학위원회 간사분도 오셨다 가셨고요. 또 오늘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 우리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 일을 하시다가 올해 아시아 선교회를 맡아서 오신 김지은 목사님과 그 남편 되시는 한명성 목사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혜영 선교사도 우리 멤버가 되셨거든요. 김지은 목사님도 우리 멤버가 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정윤균 교수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남성 동지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응? 한기신년 목사님으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한기신년 아시죠? 예. 이게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고 일반 대학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이제 협의회를 열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과 연대의 힘을 저도 받아갑니다.